요즘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를 늦게 할수록 지능이 낮은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오늘 2900대에 안착하는 분위기인데 지난 몇 개월을 뒤돌아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도 지금 늦지 않았다. 늦어질수록 지능이 낮다. 이런 말이 떠도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스피 5천 간다. 자, 이런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르는 것으로 판단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진금 승부는 3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3천을 찍는다고 하면 그때부터가 진금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전반적인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 제 의견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다면 지난해까지 뜨거웠던 서학개미 미국 주식 투자는 정말 끝인가? 그래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시장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여윳돈이 있다면 정말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떠돌 만큼 뜨거운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왠지 한물 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일 위에가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이 S&P 500입니다. 지난 한 달간은 한눈에 보아도 코스피,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미국 주식시장을 압도했죠. 자,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지난 6개월 동안입니다. 지난 6개월을 늘어뜨려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듯이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죠? 한눈에 알 수 있죠. 이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한 달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대로 평균적으로 지난 6개월에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스물스물 오르기 시작했던 것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한 달 전쯤부터 천천히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한 달치가 미국 시장을 압도했다. 그것이 지난 6개월치를 늘어뜨려도 비슷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지난 1년치입니다. 지난 1년치를 조금 더 길게 늘어뜨려 보니까 제일 위에가 나스닥 100 지수, 그 다음에 거의 붙어 있는 것이 S&P 500 지수,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입니다. 보시면 그림 왼쪽으로는 차이가 훨씬 컸죠. 차이가 훨씬 컸다가 지난 4월 달에 같이 주저앉으면서 조금 좁혀졌다가 그때는 한국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덜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 다시 미국 시장도 회복되었지만 한국 시장은 최근 한 달 더 빠르게 회복되면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그렇지만 한눈에 보더라도 지난 1년간 그림을 보면 단연코 미국 주식이 좋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그림은요, 지난 5년치입니다. 지난 5년치 그림을 보면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수익률 차이가 너무 확연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았던 그림, 특히 지난 1년, 5년 그림에 보면 한국 코스피가 제일 밑바닥에 있다가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동안 왼쪽 그림들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는데 미국은 계속 오르고 한국은 오히려 계속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격차가 계속 벌어져 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오르면서 그나마 격차를 줄였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한국 주식이 회복하는 국면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왜 회복되는 국면입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있었고, 그것이 가뜩이나 경제도 좋지 않은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됐고 등등 하면서 계속 한국 주식시장을 누르고 있었다. 이것이 한국 주식이 디스카운트 저평가되었던 원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오른다, 국내 주식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 기준으로 할 때 그 주가 수준이 그나마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던 만큼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제거되어서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벤트성이라는 거죠. 역대 한국 정부들이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닌데, 예컨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초반에는 좋았습니다만 결과는 다 달랐죠. 그때도 그때 기준으로 코스피 3천 간다고 외쳤지만 둘 다 2000대 초반에서 거쳤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밸류 프로그램 떠들썩하게 내놨지만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한 이후에 코스피가 어떻게 변화되었나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보면 뭐 노태우 정부 때는 5.9% 재임 기간 동안 올랐고, 김영삼 정부 때는 IMF가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7.5%. 김대중 정부 때는 IMF가 회복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19.3%. 노무현 정부 때는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기업 구조조정을 많이 했고 노무현 정부가 과실을 따먹은 거죠. 그 덕분에 노무현 정부 때는 엄청 184.8% 올랐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기업 프렌들리, 기업 친화 정책을 썼다고 하지만 결과는 18.1% 크게 오르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겨우 4.4%,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15% 올랐고, 윤석열 정부 때는 마이너스 5.1%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출발은 좋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발할 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임기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코스피가 2770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2900을 넘었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5일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3000을 찍는다면 그때부터 제대로 진검 승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코스피, 한국 주식이 최근 많이 오른 가장 첫 번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복귀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무려 38조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1조 원, 5월달, 그 다음에 6월 들어서는 4조 원을 순 매수했습니다. 두 달 동안에 5조 원 어치를 순 매수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즉 원화가 달러보다 조금 더 비싸졌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도 낮아지면서 메리트가 커진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그렇다면 국장에 복귀하는 것은 지능순이다. 지금도 국내 주식에 투자를 늦게 하면 지능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관건은 코스피 5천을 가느냐 마느냐 하는 거잖아요. 자, 코스피 5천, 일본 주식시장의 니케이, 일본 주식시장의 평균 PR이 현재 16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코스피 지수의 평균 PER은 현재 8배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본보다 반토막이죠. 그래서 일본 수준으로만 올려도 5천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아니다, 코스피 5천까지 가려고 하면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자사주 의무 소각 등과 같은 자본시장 개선 방안이 공약한 대로 모두 실현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 뒤집어 이야기하면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이나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이 자본시장 개선 방안에 대한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는 전제,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5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숫자는 아니다. 만약 3천을 찍는다고 하면 그때부터가 진검승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현재 대체적인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크게 공을 들이고 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주 가치를 올리는 상법 개정안이나 자사주 의무 소각 같은 밸류업, 이른바 밸류업 정책들은 주식 가치 측면에서 보면 본질 가치가 아니고 주변부, 즉 테크니컬한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본질 가치는 무엇일까? 당연히 기업 실적이죠. 또한 한국 기업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회복될 때 가능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관세 정쟁으로 상징되는 탈세계화, 즉 수출하는 국가에 굉장히 힘든 탈세계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에게는 당연히 치명적이죠. 즉 한국 경제의 회복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에 의존적인데, 그마저도 상황이 훨씬 나빠졌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문제가 있죠.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질적인 인구 문제, 이것이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내에서 현재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고용률이 무려 49.4%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고용의 질도 매우 낮습니다. 예컨대 65세 이상 노동자의 61%가 비정규직입니다. 반대로 고용이 활성화되어야 할 청년은 악화일로입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6.2%, 즉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 없는 가계부채 끝없이 증가하고 있죠. 특히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부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국내외 많은 경제 전문기관들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올해 2%, 2030년이면 1% 초중반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코스피 5천 간다, 결코 쉽지 않다. 3천까지도 겨우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만약 3천을 찍는다면 그때부터 진검승부인데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 주식은 어떨까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요, 주도주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예컨대 대형 기술주들이 미국 주식 시장을 계속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 책, 2020년도에 나온 제 책,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 이 책 사지는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제가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열거해 놓았죠. 그 기업들,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이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죠. 이 주도주는 미국 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거의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컨대 삼성전자는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서 하청받는 기업에 불과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즘 힘든 거죠. 선택을 못 받다 보니까. 자, 미국은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주도주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순환장세, 순환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이든 매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다가 좋은 타이밍에서 잘 팔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고점에서 매수하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가죠. 결국 순환매에 걸려서 그 가격이 떨어져도 결국 손해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 많이 몰려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만약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주식시장은 그냥 넘어집니다. 환율도 크게 오를 겁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여윳돈 1천만 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미국의 S&P나 나스닥 100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할 것인지 또는 미국의 엔비디아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삼성전자에 투자할 것인지 저라면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기회를 찾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죠. 어떤 종목이라도 사고 파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은 특히 시장 주도주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어도 신경이 덜 쓰이는 거죠. 거기다가 따박따박 배당까지 나온다면 금상첨화죠. 최근 미국 주식도 폭락과 회복을 거치면서 오히려 거품 논란을 털어냈습니다. 또한 다행히 환율도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한국 주식이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다가 자칫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 결과 손해보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중단하지 마시라 그것도 말씀드리면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느 곳에 투자할지 결국 우리는 투자해야 되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돈이 쏟아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틀림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에서도 최소 5% 이상 연율, 최소 5% 이상으로 불려내어야만 내 돈의 실질 가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쪽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도주가 바뀌고 또한 순환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되는 시장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